네, 다음으로는 이제 중장기 매매 하신 분들 위해서 중장기 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념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60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에 60일 동안 주가의 합을 60으로 나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개월이겠죠. 한 달에 20일 거래되기 때문에 3개월에 주가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3개월 그리고 120일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 흐름에서 이제 매수에 들어오는 평균 가격을 표시해 놓은 가격이기 때문에요. 추세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중장기 어떤 그 추세 매매법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중장기로 올라오고 있는가 큰 흔들림이 없이 그럴 경우에 주가가 중장기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60일선하고 네, 120선이라고 했죠. 네, 그동안의 흐름에서 보면 역배열에서 예, 여기에 보시게 되면 120, 이 주황색 선이 121선입니다. 121선, 쉽게 파란색 선이 61선이고요. 여기에 빨간 선이 21선이고 여기 녹색 선이 5일선이죠. 항상 캔들 옆에 따라다니죠. 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배열이죠. 순서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정배열 돌아가는 시점을 보게 되면 미래에셋이라는 이 주가의 그 차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쭉 보시고 120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중장기 그 평선에 활용하니까요. 이 파란색 선이 61선입니다. 두 개가 딱 정배열되죠. 그리고 이 추세에서 좀 흐름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상승으로 턴하는 겁니다. 120선이 턴하고 61선이 이제 이쪽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 흐름에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그 중기, 장기 평선을 통해서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그 흐름입니다. 아까 차트는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 보시면 61선 이렇게 흐름을 이쪽으로 가고 있죠. 61선 그리고 121선이 완만하게 뒤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 보게 되면 보통 흐름상으로 21선이 이쪽에 있죠. 빨간 선이 정배열되어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키포인트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성, 추세 매매니까 방향성. 아래로 가면 안 되겠죠. 아래로 가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조정이. 근데 그러지 말고 61선, 120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면 아까 주가 흐름에 제가 보여드렸죠. 미리 여기 이 부분 앞쪽에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제가 차후의 흐름을 또 비교를 했습니다. 기다렸다가 주가가 어떻게 갔는지 다시 봤더니 주가가 어때요? 한 8,000원대에서 이 10,000원대, 12,000원대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흐름에서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쭉 하락 추세죠. 이 하락, 이 121선이 이 주황색 선이 쭉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역배열이죠. 대부분 하락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역배열되는 경우가 많아요. 121선이 이쪽에 있고 여기에 61선, 21선이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계속 아랫방향이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죠. 예.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정배열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먼저 올라가는 게 5일선이겠죠. 5일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1선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61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5일선을 21선을 5일선을 돌파하면 이제 단기 이제 골드크로스를 하고 여기에 보시면 61선을 21선을 돌파하면 그래서 중기 골드크로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120선을 61선이 이렇게 돌파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기 골드크로스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세가 되면 이제 역배열에서 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 만나는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하락에서 완만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21선이 방향이 아래쪽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21선을 이제 배웠잖아요. 네. 21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제 먼저 가기 시작했고, 그다음부터 61선이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0선이 이렇게 가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지는데, 이후 주가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아까 보여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중장기 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60일선과 100일선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쪽 방향.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턴하죠. 이런 자리에서 진짜 매수를 한다면 정말 좀 대박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시면 60일선이 쭉 상승 추세를 타죠. 120선 추세를 타죠. 중간중간에 주가 흐름은 여기에서 보시면 흔들흔들하죠. 올라가다 흔들리다가 이렇게 이런 흔들리는 흐름 보이지만 파동을 보이지만은 결국은 추세 흐름에서는 상승을 이어가는데 이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60일선과 120선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겠죠. 보통 이제 그 자금력을 크게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매매를 하고 한다면 충분히 이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몇백 % 수익을 거뒀다. 카카오에 대해서 몇백 %, 뭐 제넥신에 대해서 300% 수익을 냈다 하는 부분은 다 이런 중장기 추세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른다면 이렇게 흔들린 다음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주가가 내리게 되면 팔아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그 심리적인 그 부분이 있죠.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내려오더라도 이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보고 샀는데 흔들렸다. 근데 내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 상승 흐름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60일선과 120선을 본다면 활용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옴토로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중소형주 흐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상승할 때 보게 되면, 워낙 이제 중소형주니까 변동성이 크죠. 이런 추세에서 정배열돼주고 나서 이런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5일선과 21선이 매매법을 해야 되겠죠. 활용을. 근데 이후의 흐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60일선 하락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이제 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60일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다려야겠죠. 쭉 조정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그 어느 순간부터 60일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선이 먼저 올라가겠죠. 60일선의 추세 흐름은 먼저 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20선 뒤따르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제가 이제 60일선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20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선을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는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탑니다. 당연히 이제 팔겠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후의 흐름을 한번 주가를 보시게 되면 4월 달에 이 흐름에서 한 6,400원대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7,000원까지 갔었는데 이후에 보게 되면 이후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자 이 자리였죠. 이 자리였죠. 역에서 돌아온 시점인데 60일선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120선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아래쪽에서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들어와서 시세를 낼 때는 마지막에 시세를 내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세를 내서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력들도 팔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세를 내고 나서 거래도 실리면서 상당히 이제 거래도 많이 실리게 되면 이 매집한 물량에 있어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제 시세를 냅니다. 보통. 그래서 주가가 아래에서는 조금조금 캔들 모양이 짧게 가지만 보통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는 보게 되면 캔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일단 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 이런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보게 되면 눌림목 주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큰 상승. 그래서 만약에 역배열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오게 되면 보통 기술적 반등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이 너무 안 좋은데 어느 갑자기 재료가 나서 급등 나오는데 딱 그 내려온 이유가 이게 이렇게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이런 차트 모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기관들이 지나게 되면 이제
정배열도 만들고 하면서 차트가 모아지면서 나중에 다시 여기 정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그 차트 모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한번 상승할 때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60일선, 100일선이 살아있죠. 중간에 이제 악재가 나오더라도 한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갤럭시 노트가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차트가 이 하향 추세였다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 60일선과 100일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터졌다 그러면 더 급락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왔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 흐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수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계속 매수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악재가 나왔어. 예, 나는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6개월 이렇게 매수하면 매수 금액 엄청 나겠죠. 매수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방어를 해줍니다. 심리적으로 방어를 해주면 내려오면 여기에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제 흔들렸어요. 120선까지 흔들렸단 말이에요. 예, 상승 추세에서 그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뭐예요? 5일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120선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더 매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가 된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이게 우리가 개인 어떤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상승 추세에 이어질 경우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한번 흐름을 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종목들 보게 되면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60일선과 100일선을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결국은 5일선과 21선은 이제 단기 이동 평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상당히 변동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그 짧은 기간에 주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단기간에 빨리 포착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60일선과 100일선 같은 경우는 주가의 큰 방향성을 알려준다. 주가의 큰 방향성.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반대로 아까 보여드렸죠. 하락할 때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잖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래서 하락할 때는 하락 흐름이 쉽게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왜냐하면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이 팔면은 계속 나오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상승할 때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사주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추세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대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21선, 60일선, 100일선일 때는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되죠. 기술적 반등하고 저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선에 딱 두들겨 맞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일 동안에 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일 거 아니에요. 최근에 산 사람이 평균 가격이니까 본전이 오니까 파는 거예요. 계속. 본전이 오니까 계속 팔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아랫방일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주가가 21선 아래나 있거나 그러면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반대로 여기에 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 이제 포인트가 되죠. 딱 방향이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으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흐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지지해주는 힘들이 더 큰 겁니다. 지지. 이때부터는 지지. 여기는 이제 저항이 돼버린 거고요. 저항. 그래서 방향성을 보고 충분히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